안녕하세요. 링컨의 마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면접 나올 때 답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맨날 같이 커뮤니케이션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소서에도 그렇고 면접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뭘 것 같아요? 근데 경청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청한다, 남의 말을 무조건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잘 듣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많아요. 그거는 경청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기업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할 때 서류를 통과시키는 사람하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소서나 이력서를 먼저 읽어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좀 전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제가 자소서에도 써놓은 바와 같이 그냥 무심코 이런 얘기를 던지는데, 그 사람은 사실 자소서에 뭔 내용이 써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자소서에 써있다는 걸 한번 언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자소서에서도 사실 이 내용을 써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자소서에서도 제가 써놓은 바와 같이, 이게 미세한 차이인데 자소서에 제가 써놓은 바와 같이 그러면 상대편은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자소서에 다 써놨는데 네가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거 네 잘못이야, 이런 의미처럼 들려요. 그 뉘앙스가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이런 거에서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윗사람에 대한 배려나 상대편에 대한 배려고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사실 상사들 중에 정말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뭔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사가 찢겨서 본인을 갈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런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면접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이제 면접 연습을 할 때 이제 금융권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금융권이나 은행권이나 준비를 하는데 부동산 대책이나 뭐 이제 여신에 관해서 물어본다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에 고속 성장을 할 때는 부동산이 투기의 관점이고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적극적으로 억제를 하는 거가 바람직한데,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이잖아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물론 너무 우리는 무조건 그냥 과열만 생각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너무 과도한 투자는 억제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적절한 부동산이 여러 산업을 굉장히 많이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안정적인, 예를 들면 뭐 저렴한 그런 임대주택이 많이 있고 싶다. 그럼 누군가 집을 짓고 사실은 다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어야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 정부에서 너무 억제를 시켜버리면 나중에는 이 풍선 효과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더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 같은 거 얘기할 때 너무 억제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물론 과도한 투자, 예를 들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 요즘 하면서 너무 과열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하겠지만, 일괄적으로 뭐 40%로 대출을 맞춘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무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강하게 표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향후 이렇게 너무 낮게 하다 보면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과도하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고 중산층에서 집을 사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이 많이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소득을 더 줄이게 돼요. 그냥 마음적으로 내가 여유가 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경기가 더 침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면서, 물론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너무 억제를 하다 보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측면을 잘 얘기해야 되고, 여신 측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얘기할 때
너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조건 억지하는 거를 찬성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입장을 잘 얘기를 하면서 균형 잡히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